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하루 좀 쉬고, 하루 쉬었고, 그리고 사전 강의가 원래는 좀 여러 개를 올리려고 했는데, 사전 강의를 제가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죠?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물을 조금 마시면서 할게요. 원래는, 어, 아니다. 원래 뭐, 어떻게 하든지는 뭐 상관없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일단 사전 강의로 여러분들 체인 룰을 보셨죠? 근데 이거를 지난 학기 강의를 썼어요. 원래 지난 학기 강의가 좀 너무 산만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새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로 녹화를 못 해가지고 지난 학기 걸 썼어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좀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수요일에 수요일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게요. 요거는 이론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백프로파게이션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요게 이번 학기에 새로 해보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을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넌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직접 짜보는 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저희 강의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요 백프로파게이션 실습을 할 거고 다음 주 수요일에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요때 프리클래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미지의 컨볼루션에 대한 거를 조금 다룰 거고 다음 주 수요일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마칠 거거든요. 근데 원래 다음 주 수요일에 그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기말고사 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한번 뭐 커버하는 시간,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원래 수요일이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말고사 전 시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거를 원하면은 추가로 시간을 잡고 이거는 출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조금 그러면은 뭐 어차피 출석은 안 할 거니까 제가 그냥 가능한 시간을 뭐 적당히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가능한 시간을 해가지고 어 원래 수업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뭐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할 테니까 그때 뭐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수요일까지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추가 시간을 잡아서 이때는 출석 없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말고사 공지를 수요일에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 지금 하반기에 뭐가 많이 없지 않았어요? 뭐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없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가 있는데. 그죠? 과제가 안 나왔죠. 제가 그 전반부 끝나고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실습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하반기에는 제가 원래 숙제로 내려고 했던 것들, 과제로 내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실습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제가 안 나오고 과제 대신에 퀴즈를 조금 봤어요. 퀴즈를 몇 번 봤었고 대신에 요게 아마도 여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세요. 아시겠죠?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보다 파이썬에 대한 걸 더 많이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힌트입니다, 힌트. 요거 지워놔야지. 과제가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과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기말고사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 다 지워도 될까요? 아, 이거 괜히 엿다 썼다. 이거 다음 페이지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잠시만요. 요게 이번 주죠. 요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참고로 사전 강의도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뭐를 할까? 일단 생각으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긴 할 건데 시간도 좀 짧아졌고 해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웠어요. 머신러닝을 배우고 있죠. 리그레션도 뭐 여러가지 배웠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많이 배웠어요. 뭐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했어요. 여기에는 펄셉트론도 했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했었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했어요. 또 뭐를 했죠? 서포트 벡터 머신도 했고 또 뭐 디시전 트리 여기도 들어가죠. 디시전 트리는 여기도 가능할 거고 뭐 요런 알고리즘도 봤었고 또 이거랑 별개로 또 뭐 봤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PCA도 봤었고 그거 말고 좀 확률적인 이론으로 뭐 MLE, MAP 그리고 뭐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이런 것들을 봤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내려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뭐 리니어 모델을 따르는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 뭐 펄셉트로 로지스틱,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도 봤고 좀 데이터 드리븐은 아니지만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룰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디시전 트리라는 거를 좀 봤었고 그거랑 별개로 조금 이제 뭐 언스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는 클러스터링을 빼먹었네. 서운할 뻔했죠. 클러스터링도 보고 뭐 PCA도 보고 확률적인 추론으로 막 요런 것들을 보면서 내려왔어요. 요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다른 맥락의 알고리즘을 볼 거예요. 조금 다른 맥락의 알고리즘을 볼 건데,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뭐 리니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확률, 통계 이런 거를 사용을 하거나, 뭐 기본적으로는 선형대수 같은 거를 쓰기도 했었는데, 얘네랑은 약간 결이 다른 애예요. 그래서 물론 뉴럴 네트워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도 머신러닝은 맞아요. 그렇지만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얘만 가지고도 이제 꽤 독립적인 분야가 됐어요. 독립적인 분야, 이제 자기 나름 단독으로도 뭔가 머신러닝만큼 하나의 분야를 이룩한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은 이런 머신러닝의 맥락에서 어떤 좀 생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인 구조를 뭔가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구조에서 출발을 했던 어떤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분야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 수업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랑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분야가 물론 교집합도 있지만 이제 자기 자신만의 영역도 생겼어요.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도 제가 연계전공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머신러닝 수업도 있지만 뭐 딥러닝 아니면 신경망 이렇게 수업도 나뉘어져 있어요. 전공 수업에 가면은 머신러닝을 다루는 수업이 따로 있고, 그 딥러닝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는 별개의 수업이 또 3학점짜리로 따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수업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기는 다룰 건데, 머신러닝의 관점 안에서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다른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이런 다른 알고리즘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 뉴럴 네트워크는 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얘가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궁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요런 수업도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만으로는 뉴럴 네트워크를 커버할 수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할 거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학부 전공 수업 3학년 4학년 수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학원 수업도 있거든요. 대학원 수업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대학원 이제 뭐 석사 1, 2년 차 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뭐 학부 4학년 정도도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망, 나 좀 인공신경망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수업도 추천드릴게요. 물론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머신러닝 수업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수업, 우리 수업을 배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대학원 머신러닝 수업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되게 꽤 어렵게 가르쳐 드렸고, 뿐만 아니라 되게 좀 어려운 내용들도 커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신러닝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이번 학기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수업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뉴럴 네트워크를 뭐라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 제 생각에 뉴럴 네트워크는 일단은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뉴런 또는 뭐 펄셉트론이라 불리는 어떤 단위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있고 얘네들을 복잡하게 층을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물학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뉴런과 우리의 뇌를 모사한 모델이에요. 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그거를 따라서 만든 구조가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볼 거예요.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쵸? 그 하나하나의 단위들이 있어요. 그 기본 단위를 어떻게 이렇게 얼기절기 엮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지, 그래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루는지, 그거를 보는 시간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가 될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에 대한 거고, 이제 거기에서 체인룰이 조금 나올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고, 뉴럴 네트워크는 오늘 해야 할 일은 구조를 잘 이해하자. 그리고 그 구조가 어디에서 왔다? 어떤 생물학적인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에 최소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특히 그 중에 제일 좀 진보된 모델이라고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될 때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은 베이스라인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의 어떤 기준선을 제공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는 잘 쓰면은 SVM보다 더 높게 나와요. SVM은 우리가 어떻게 좀 손댈 수 있는 여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주어진 데이터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얻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선을 제공을 해준다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 하기에 따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비슷하기는 해요. 최소 평타는 하고 잘하면은 능가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각광받죠. 뿐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뉴럴 네트워크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제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 두 가지 특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만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의 맥락에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다 완전 다 이겨버렸어요. 얘는 리그레션이 됐든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둘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마치 디시전 트리처럼. 디시전 트리도 리그레션을 쓸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수 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도 리그레션에도 쓸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언슈퍼바이즈드로 약간 확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여기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능가해요. 이미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정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1번 이유는 이거예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보다 좋아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장점 뭐냐면요. 머신러닝은 엄두도 못 내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압도해요. 압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NLP라고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NL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뉴럴 네트워크 안 쓰던 시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뭐 히든 마르코프 모델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뭐 자연어 처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진짜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기본적인 뭐 어린아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가 정말 발전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그 세대예요,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뭐 스마트폰 이전에 뭐 피처폰 시절에도 음성 인식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온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막 시리나 뭐 빅스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연어 처리를 스마트폰 안에서 하기 시작해요. 뭐 안에서 하든 서버에서 하든 간에. 이 자연어 처리가 된 이유가 사실은 신경망의 발전이랑 엮여 있죠. 그러니까 신경망 아니고서는 자연어 처리는 어떻게 엄두도 못 내요. 요새 나오는 그 뭐 GPT 모델이라느니 뭐 버트라느니 뭐 이런 거 다 신경망 구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아니면은 뭐 영상 인식도 거의 뭐 영상에서 객체 인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물론 예전에 하던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뭐 이미지에서 뭐 객체 같은 거 인식하던 옛날 알고리즘들도 많은데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부터 거의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벌렸죠. 그래서 영상 인식, 뭐 이미지 인식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다 신경망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뉴럴 네트워크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해야 할 일은 구조를 이해를 하자. 그게 어떤 원리에서 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신경계는 뭐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런 거를 이루는 게 사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 신경세포들도 자기 역할에 따라서 뭐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뭐 중추신경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 우리의 이 신경계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이 신경계가 우리가 요즘 머신러닝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잖아요. 예를 들면은 감각을 느끼고 인지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추론을 하고 또 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표현을 해내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따져보면은 특히 이 중추신경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뭐 눈으로 뭘 보고 뭐 인식을 한다던가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추론을 해요. 정보를 추론을 해요. 여기에 물병이 있다라던가 뭐 여기 마우스가 있다. 뭐 마우스가 움직인다. 자동차가 움직인다. 저기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정보나 아니면은 우리의 뭐랄까요 지식 같은 것들을 추론을 해내죠. 정보들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추정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한 환경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문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글로도 쓰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구조를 한번 모사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이 신경세포를 모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뉴런을 가지고 비슷하게 잘 만들면은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뉴런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뉴런은 여러분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게 지금 하나의 뉴런을 그려놓은 건데 첫 번째 특징, 여러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하나의 뉴런으로 자극이 들어와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나뭇가지들을 영어로는 덴드라이트, 우리말로는 수상돌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런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가지들이 이제 다른 뉴런의 다리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우리도 다리가 있겠죠? 2번. 하나의 뉴런은 다시 여러 뉴런에 자극을 전달해요. 이게 출력이 되겠죠. 요것도 지금은 그 다음 뉴런이 하나만 그려있지만 그거 말고도 뉴런이 엄청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나한테 영향을 준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듯이 나도 여러 개의 뉴런에 이렇게 자극을 전달을 해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 여러 뉴런으로부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역치라고 불러요. 일정한 기준 이상,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넘을 때만 출력을 전달해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쪽에서 막 자극들이 들어와요. 내 앞단에 있는 뉴런들로부터 막 여러 개의 자극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들을 종합을 한 다음에 그 종합한 자극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은 여기를 쭉 따라서 다음 뉴런으로 내 신호를 전달을 해요.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근데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여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나로 끝나요. 내가 자극이 되지 않아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지 않아요. 일종의 그냥 스위치 같은 거죠. 나에게 들어온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내 다음 애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요. 그럼 내 다음 애한테 자극을 주지 않아요. 뉴런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요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간단한 스위치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개의 입력을 받고 걔가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진 다음에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뉴런에 자극을 전달을 하고 안 넘으면은 전달을 하지 않는 그
그 역할을 하는 게 뉴런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뉴런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체가 보이죠. 뉴런의 몸체들이 보이고 얘네들이 막 이쪽 방향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쪽이 감각신경인 것 같아요. 아, 이쪽에서 신호의 방향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막 나뭇가지처럼 엄청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나는 내 뒤에 있는 수많은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을 하고 또 나에게 들어오는 저 앞단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이 나에게 자극을 주고 이런 구조들이 막 엄청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모양을 실제로 뭐 사진을 찍은 건지 그림을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정말 단순한 역할을 하는 뉴런 하나만 보면은 별거 아닌데 걔네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해낸다? 이러한 일들을 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뇌는 정말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머리에다가 들고 다니잖아요. 막 컴퓨터, 엄청 큰 컴퓨터나 서버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에너지도 많이 안 먹는데 이거를 한번 봤더니 여기 뉴런이 거의 수백억 개예요. 수백억 개의 뉴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뭐 GPT 모델 같은 거, 그 자연어 처리에 나오는 GPT 모델에 이제 뭐 쓰인 뉴런 내지는 쓰인 파라미터가 몇 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랑 비교하려는 거예요. 이제 뉴런을 진짜 많이 만들어서 실제 뇌에 들어있는 만큼의 뉴런을 우리가 실제 모델에다가 옮겨보겠다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데스크탑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뉴런의 개수는 뭐 많아야 뭐 수백 개, 수천 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컴퓨터 좀 좋으면 뭐 몇만 개 이러겠죠. 어쨌든 그리고 뭐 뉴런 하나당 몇 개의 커넥션, 뭐 한 100개 정도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 볼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그 연결된 부분들이다. 그 본체가 아니라 연결이 주된 볼륨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컴퓨터랑 비교를 했을 때 산수를 잘하나요? 아니죠. 잽도 안 되죠. 우리는 계산기도 못 따라가요. 그 막 뭐 가게에서 두드리는 계산기도 못 따라가요. 막 뭐 여러 자리 막 곱하기 이런 거 따따따따따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칙 연산이나 아니면은 뭐 그 논리 연산 이런 거 하면은 컴퓨터한테 잽도 안 돼요. 컴퓨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잘해요. 어떤 것들을 머신러닝이 하고 싶은 일들은 엄청 잘해요. 산수는 엄청 못하는데 이런 고등한 일들 이런 거 엄청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요런 거를 한번 따라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요거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뭘 볼 거냐면은 일단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여기에 앞에다가 아티피셜이라는 말도 많이 붙였었어요. 요런 것들은 말 그대로 뉴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전부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요즘에는 많이 부르고, 예전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여기 아티피셜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앞에다가 아티피셜을 붙여서 뭐 ANN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또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뒤에 가서 설명하는 게 나을라나?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차차 여기 뒤에 갔다가 이 페이지 다시 올게요.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요. 그러면 뉴런 한 개를 볼 거예요. 뉴런 한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뉴런 하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여기가 뭐예요?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요거는 뭐냐면은 기준치보다 넘었냐? 아까 얘기했죠. 기준을 넘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고, 기준을 넘지 않으면은 안 넘어가요.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웃풋. 이게 뭐예요?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부분. 여기 3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는 일단 내 앞단에 뉴런 3개가 있어서 3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와요. 그게 각각 x1, x2, x3예요. 스칼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웨이트를 곱해요. 마치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웨이트를 곱해서, 그럼 w1, x1, w2, x2, w3, x3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더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입력의 총량이죠. 그쵸? 여기 첫 번째 뉴런으로부터 x1, 두 번째 뉴런으로부터 x2, 세 번째 뉴런에서 x3가 와서 각각의 w1, w2, w3라는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다 더했어요. 다 더해서 여기죠, 여기. 우리가 받은 자극의 총량을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냈어요. 얘를 Z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Z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준치보다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고 있는 요 함수, 요런 함수,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Z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가 0인 순간에 플러스 1이 되는 요런 함수를 우리가 스텝 함수라고 하거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넘냐 안 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력으로 뭘 주면 돼요? 이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자극의 총량을 웨이티드 썸으로 Z를 계산을 했잖아요. Z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Z 값을 이렇게 생긴 스텝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Z가 0보다 작으면은 0, 0보다 크면은 플러스 1을 내놓는 하나의 단위 뉴런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든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 이해되면은 여기 한번 쉬었다 갈 거거든요. 이해 안 된 사람 없나요? 이해 다 됐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볼까요? x1은 뭐 플러스 1, x2는 뭐 0, x3는 마이너스 1, w1은 뭐 할까? w2는 플러스 2, w3는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하나네. 요거 뭐라고 쓸까? 아직은 변수를 안 썼네요. 여기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뉴런의 출력은 뭐가 나올까요? 영 하명. Z는 뭐 나왔어요? Z 계산했어요? Z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Z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또 다른 거 나온 사람 있어요? 먼저 여기 Z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Z는 그러면 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은 이 스텝 함수에다가 Z를 넣으면은 얘니까 0 나오겠죠. 여기는 0이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뉴런을, 여러분들 뉴런을 구성을 하는 거는 이렇게 세 파트로 기억을 하세요. 여기 여러 입력을 종합하는 부분, 웨이티드 썸이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이제 기준을 넘냐 안 넘냐, 요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부를게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출력을 다음으로 넘겨주는 부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녹화를 잠깐 끄겠습니다. 길었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약간 그 힘든 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꼰대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일단 예시로 기말 비대면으로 볼 거예요.
그냥 같은 방식으로 보려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지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방식은 중간고사랑 동일할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막 거리두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강의실 섭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방식은 중간고사랑 동일하게 볼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봤던 거 기억나죠? 다시 절로 갈게요. 요 스텝 펑션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스텝 펑션, 요거는 뭐였죠? 이제 플러스 1 아니면 0인데 이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내지는 뭐 사인 함수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여기에 0을 넣어서 z가 0일 때는 0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출력값이 디스크리트 하죠.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수가 아니라 0, 1 아니 뭐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정수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지만 우리 정수 말고 실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뭐 얘가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그쵸? 시그모이드 펑션. 이게 꼴이 뭐였죠? 뭐 요런 모양으로 기억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함수가 나타나죠. z가 이거고 플러스 1, 여기가 0.5가 되는 요런 모양의 시그모이드 함수. 얘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던 이 액티베이션 펑션인 스텝 펑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딱 뚝 끊어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스텝 펑션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스무스하게 이제 실수 버전으로 바꾼 게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또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범위가 요렇게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뀌죠. 요런 식으로 가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뭐 렐루라고 하죠.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가 0 지나고서부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z가 만약에 0보다 크면 z를 그대로 내주고, z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을 내주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뭐 선택을 해가면서 쓸 수 있죠. 출력값이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로는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 뉴런에 있던 그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뭔가 출력을 해내고, 그 기준보다 작으면은 뭔가 출력하지 않는 그런 형태만 되면 되지, 뭐 무슨 함수를 사용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미분이 가는 형태가 좋겠죠.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우리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레이어가 한 개인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을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3개를 하고 출력을 2개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히든 레이어 몇 개 할까? 뉴런 4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요게 아니라 요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이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죠. 입력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출력이에요. 가장 최종 출력이 2개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뉴런에 들어가 있는, 여기 각각의 뉴런에 들어가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결정을 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뉴런, 여기 첫 번째 레이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레이어에 첫 번째 뉴런, 두 번째 뉴런, 세 번째 뉴런, 네 번째 뉴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입력값을 계산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웨이트가 3개가 필요하죠. 그쵸? 요 값에다가 곱할 스칼라 하나, 여기 값에다가 곱할 스칼라 하나, 여기 값에 곱할 스칼라 하나. 요게 3개가 필요한데 그게 총 4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웨이트가 12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12개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웨이트가 12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ully connected라고 하면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웨이트가 4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총 2개니까 여기엔 웨이트가 8개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한번 실제로 구해볼까요? 한 페이지 추가할게요. 예를 들어서 x1이 뭐 플러스 1, x2가 마이너스 1, x3이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입력이 3개가 주어져 있고, 일단 첫 번째 레이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웨이트가 각각 뭐 할까? 2, 1,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얼마예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일단 웨이티드 썸을 구하면 얼마죠? 웨이티드 썸을 구하면 1이죠. 그래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을 써도 나오는 게 1이 나오겠죠. 그쵸. 일단 웨이티드 썸은 뭐 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더하기 0 곱하기 플러스 1 하니까 플러스 1 나올 거고, 얘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에다가 플러스 1, 렐루 1 하면은 역시 동일하게 1 나오겠죠. 요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면은 여기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일단 웨이티드 썸부터 구해볼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쵸? 웨이티드 썸은 마이너스 1이에요. 렐루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나오죠. 아까 렐루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고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나오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또 다 구하면 되겠죠. 여기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구하면 돼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앞에 레이어의 입력이 이렇게 3개가 주어졌고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로 올 때에 웨이트 행렬이 하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곱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2번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여기 이 앞에 레이어에 있던 이 세 값이 여기 첫 번째 뉴런에 미치는 웨이트 3개가 요거였잖아요. 그거를 각각 여기 자리에 넣으면은 얘하고의 내적이 일어나니까 여기 아까 웨이티드 썸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두 번째 뉴런으로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랑 내적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앞에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에 미치는 웨이트 행렬은 얘를 W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 쉐입을 보면은 2번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행으로 들어가 있고 이전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열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바이 3짜리 행렬로 나타냄으로써 여기 앞에 레이어의 입력이 3바이 1짜리 벡터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자연스럽게 곱하면 2번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기 전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 넣기 전에 4바이 1짜리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에 들어가야 되는 웨이트, 그러니까 앞에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로 올 때
첫 번째 뉴런에 대한 웨이트, 두 번째 뉴런에 대한 웨이트, 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거가 값이 딱딱딱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 우리가 그냥 뭐 0, 1, 0, 뭐 1, 1, 1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또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그 앞단의 인풋 값들 아니지 앞단에서 출력을 낸 거,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에 입력이 되는 값들이 이렇게 벡터로 쭈루루루룩 정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을 좀 애매하게 썼네요. 앞 레이어의 출력이자 이번 레이어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게 벡터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여기 벡터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웨이트들을 하나의 행렬에다가 딱 모아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됐다, 나 다시 설명해 달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놓고 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배송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뉴럴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최종 레이어의 출력의 개수를 전체 클래스의 개수로 맞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엠리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보고 숫자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경우니까 10 클래스거든요. 총 10개의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레이어에 10개 가져가요. 우리가 레이어를 뭐 여러 개 가져가는 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앞단에 막 뭐 뉴런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엄청 많은 레이어와 뉴런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10개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뭐 막 미치는 웨이트들이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국에는 10 바이 1짜리 벡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10 바이 1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거쳐요.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뭐냐면요, 여기 각각의 자리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전체 익스포넨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취해도 10 바이 1로 동일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이 어려워지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최종 레이어의 뉴런의 수를 클래스의 개수랑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클래스 문제라고 하면은 가장 최종 단의 뉴런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거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이 뭐 10, 5, 6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쳤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요.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거를 전부 다 더한 거에다가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입력들로 나왔을 때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거치면은 요런 값들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은 얘로 바뀌고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얘로 바뀌어요. 근데 이 소프트맥스를 거친 요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는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 여기는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은 1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모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얘 더하기 얘 값을 분모에다가 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개의 값을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익스포넨셜을 취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로 변환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계산을 했더니 뭐 얘가 0.6, 뭐 얘가 0. 얼마일까? 뭐 0.15, 얘가 뭐 0.25가 나왔다. 뭐 실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0.6,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0.15,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0.25 이렇게 돼서 이제 판별은 얘로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최종 레이어의 뉴런의 숫자를 전체 클래스의 개수로 맞춰주고 마지막에다가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확률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로 변환을 시켜줘서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돼요. 요거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습할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마지막에다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두는 거, 특히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둘 때 전체 클래스의 개수를 뉴런의 개수랑 맞춰주는 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볼 거고, 그 중에서도 딥 네트워크를 볼 거예요. 요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레이어 하나짜리, 레이어 하나에 대한 예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요게 뭐였냐면은 레이어 하나일 때, 레이어가 하나면은 요렇게 웨이트가 한 번 필요하죠. 웨이트가 한 번 필요한가? 아웃풋 구할 때도 한 번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하나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웨이트 행렬이 한 번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 없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주어진 입력이 3개가 있고 주어진 출력이 2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만 둬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뉴런이 6개인 레이어 1개를 둘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fully connected layer란 말을 써요. fully connected layer, 줄여서 FC 레이어라고 말을 하는데,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 필요한 건 6x3짜리 웨이트가 필요하죠. fully connected니까 모든 입력과 모든 출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레이어에 한정 지어서,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레이어니까 총 18개의 웨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입력으로는 3개가 있었고 일단 요 레이어의 출력은 6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전부 연결하기 위해서는 18개의 웨이트가 필요해요. 행렬로 나타내면은 6x3짜리 행렬이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 이 아웃풋 단으로 가는 이 레이어도 fully connected라고 합시다. 여기도 전부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6바이 아니죠, 2x6짜리 웨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입력으로 하고 2개를 출력으로 하니까 총 12개의 웨이트가 필요할 거고, 행렬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2x6짜리가 되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요렇게 웨이트 2개, 여기 요 빨간 부분의 웨이트랑 이 검은 부분의 웨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노란색에다가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지를 결정을 하면은 우리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를 다 결정을 할 수 있죠. 그쵸? 이거를 더 복잡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레이어에는 뉴런 4개, 또 두 번째 레이어에는 뉴런 3개. 한층 더 해볼까요? 세 번째 레이어에는 다시 뉴런 4개.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를 전부 다 fully connected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림 그리기 너무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만 12개의 웨이트가 필요하죠. 여기에도 12개의 웨이트가 필요하죠. 좀 개수를 달리할 걸 그랬네. 여기도 fully connected라고 하면은 4x3에 또 웨이트가 필요하죠. 마지막 아웃풋으로 갈 때도 fully connected라고 하면은 2x4짜리 웨이트가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3개가 주어지고
여기 웨이트에다가 곱하면은 여기에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할 수 있고, 그 웨이티드 썸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출력값이 결정이 되죠. 그럼 그렇게 정해진 출력은 다시 그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될 거고, 여기에 주어진 이 웨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단에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할 수 있겠죠. 그 웨이티드 썸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또 거치면은 여기에서의 출력값들이 나올 거고, 거기서 다시 요 웨이트를 사용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의 웨이티드 썸이 구해지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요 웨이트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위치에 값이 구해지겠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예요? 4개의 웨이트, 4개의 웨이트 행렬, 그리고 여기에 입력이 주어지고 모든 뉴런에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정해지면은 여기가 결정이 되겠죠. 다시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풀리 커넥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웨이트와 모든 액티베이션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출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모든 뉴런에서의 출력이 결정이 돼서 요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제일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입력값을 가지고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고, 또 그거를 다시 입력을 삼아서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해서 출력까지 나아가는 구조잖아요. 그쵸? 얘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해요.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모든 뉴런에서의 출력값을 다 계산을 해서, 그걸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네트워크의 구조와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펑션 정보를 사용을 하면은 모든 뉴런에서의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출력까지 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얘를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줬던 요런 네트워크 구조, 얘를 뭐라고 한다? Deep Feed Forward 네트워크입니다. 얘가 deep인 이유는 뭐냐면은 레이어가 여러 개라서, 한 개가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딥하다는 거는 레이어를 여러 개 써서, 그러니까 이 신경망의 깊이가 되게 깊어졌기 때문에 딥이라고 쓴 거고, feed forward라고 하는 이유는 한 방향으로만 가죠. 한 방향으로만 가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시 돌아오는 루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feed forward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deep feed forward 네트워크라고 할 거고,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 요것만 볼 거예요. 다 fully connected로 연결이 된 요런 deep feed forward 네트워크만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얘를 학습하기 위한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를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길어졌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